이게 과일이나 생야채를 먹으면요, 염분을 많이 빼주기 때문에 오히려 고혈압을 예방하고 좋아요. 칼륨 때문에.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못해요. 잘 못하니까 어떻게 돼? 칼륨이 그냥 쌓이는 거야. 그래서 칼륨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정상적인 사람은 칼륨 들어가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게 반대가 된 거죠. 그러면 칼륨을 갖다가 얼만큼 안 먹어야 되고 어떻게 되냐? 이 칼륨 음식은 가능한 한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먹고 싶은데? 먹고 싶죠. 얼마나 먹고 싶어요. 근데 칼륨을 빼면 되죠. 어떻게 빼냐? 야채는 물에 탁 담가 놓고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칼륨이 쏙 빠져요. 그러면 그거 탁 들어가고 툭툭 들어가고 쌈 싸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3시간 어떻게 기다려요? 그러면 물에 살짝 데쳐. 그럼 물이 쏙 빠져요. 그때 탁 건져갖고 찬물에 헹궈갖고 뭉쳐갖고 해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과일은 어떻게 해요? 과일을 데쳐 먹어요? 물에 넣었다 보내요? 과일도 데쳐서 먹으면 좋은데 그거는 과일 맛을 너무 잃어버려갖고 환자분들이 화를 내. 야, 이거 어떻게 먹냐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과일은 먹지 마라 그러고 야채는 물에 2시간 이상 담갔다 드십시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하고 신장이 안 좋아질 것 같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신장 기능이 한 10%, 15%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조절하는 게 좀 떨어지는데, 근데 10% 이상, 15% 이상 되면요, 그 무서운 칼륨도 꽤 잘 조절돼요. 칼륨만 먼저 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염분 조심하면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한 10%, 15% 이상 되면, 그런 부종이라든지 칼륨은 어느 정도 조절되니까, 그거 이하로 떨어진 분한테는 해당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단 음식과 같이 짜게 먹으면요, 짠 거를 잘 못 느껴요. 그럼 짠 느낌을 좀 덜 받아갖고 안 짠 줄 아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지금 절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난 지금 걱정돼 죽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매운 거, 너무 매워도 짠기를 못 느껴요. 너무 단 거, 또 짠기를 못 느껴요. 이러다 보니까 짠 거는 아예 뒷전이에요. 두 번째는 밀가루 음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밀가루 음식이 되고 면이 되고 뭐가 되려고 그러면요, 얘들은 부석부석하잖아요. 뭉쳐야 되거든요. 이 뭉쳐야 될 적에 염분이 없으면 잘 안 뭉쳤어요.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이 쫄깃쫄깃한 음식을 좋아해요. 거기는 염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 먹을 적에 자기가 짠기를 느끼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 음식을 먹을 적에는 어차피 짜니 조금만 먹어라. 양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좀 쫄깃쫄깃한 것보다 조금 잘 풀어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염식과 무염식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적염식이 있어요. 적당한 염분의 식사. 누가 만들었는가? 제가 만들었어요. 강의하기 위해서. 근데 이 적당한 염분의 식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무염식과 그러면 저염식은 뭐냐? 무염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무염식이 아니라 자연식이에요, 자연식. 예를 들어서 시금치 떠서 시금치 안에도 소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날고기 먹자. 거기도 소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식이라는 거고, 무염식이 아니고 가밀하지 않은 거죠. 저염식은 우리가 가밀했는데 조금 적게 먹는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모든 동물들은 다 자연식을 먹죠. 기린도 그냥 풀 뜯어 먹잖아요. 그 다음에 고양이들도 그냥 잡아서 먹잖아요. 그죠?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해도. 그런데 염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염소들이나 보면 염분 부족하면 가서 자꾸 핥잖아요. 계속. 땀나고 막 하면 우리 손 계속 핥아요. 염분이 부족해서. 예. 염분이 부족한 건 우리 몸이 알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 보충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염식, 무염식 이해하는 거는 우리 주변에 핥아서 먹어야 될 만큼 아주 적지가 않아요. 모든 게 너무 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들이. 그래서 이걸 너무 짜니 무염식 혹은 자연 염식을 갖다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잘 못 먹으니 제가 주장했던 적염식. 좀 적당히 먹으시오. 이런 겁니다. 적당히 먹으면 우리 콩팥이 건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너무 짜게 먹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짜게 먹던 사람도 일주일만 싱겁게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먹었던 음식을 주잖아요. 화를 내. 왜 이렇게 소태 같은 걸 주냐고 막 뭐라. 자기가 일주일 전에 막 먹었던 음식인데. 그만큼 혀의 변화가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결국 짜다는 건 뭔가 하면 상대적이에요. 우리가
입맛이 정말 좋고 괜찮을 때 좀 싱겁게 먹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싱겁게 먹을 수 있어요. 대개 이제 콩팥이 안 좋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가 그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요, 요 독이 많이 생겨요. 근데 콩팥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니 이게 자꾸 쌓이는 거죠. 그래서 투석을 갖다가 빨리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석을 지연시키는 게 우리의 치료 목적이니 가능한 좀 적게 드셔갖고, 적게 드신다 그렇고 뭐 이렇게 몸에 뭐 이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드시라고 설명드리고 있고, 단백뇨가 많은 분들은 그걸 많이 드시는 만큼 이렇게 적금 나오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신장이 자꾸 나빠지니까 우리가 조금 적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 두부, 생선, 콩, 우유, 달걀 이런 게 대표적인 한국의 이제 단백질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두부, 콩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식물성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두부는 좀 비교적 약한데 두부를 잘 먹으라 그러잖아요. 두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두부 비슷한 거 다 드세요. 그래서 제가 두부 좀 드시지 마시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두부를 먹으면 뭐 순두부도 먹고 순두부 찌개도 먹고 뭐 자꾸 두부 들어간 음식은 다 드시는 거예요. 두부 자체는 그렇게 많이 환자한테 해롭지 않았고 괜찮은데, 근데 제 경험상 하여튼 두부 좀 먹으라 했더니 뭐 나빠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두부와 연계된 모든 걸 다 드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다 이게 뭐 몇 분도 하잖아요. 다 꺾어내면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 프로테인 이런 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흰쌀밥이 되거든요. 이건 그냥 당류예요, 당류. 그러니까 별로 신장에 해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1분도 2분도밖에 안 했고 막 거친 거나 현미밥 이런 거는 안에 단백질도 많고 미네랄도 많고 칼륨도 많아요, 그 안에. 그럴 때 이런 걸 먹으면 환자분들이 갑자기 전해질 이상이라든지 또는 단백질이 더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 중에서 특히 쌀은 그렇게 꽉 구분해 갖고 당뇨는 요거 좀 드세요. 그다음에 신장 나쁘지 흰쌀밥 드세요. 이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맨날 이렇게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환자분이 똑똑해 갖고 나는 당뇨거든요, 선생님. 나는 신장이 나쁘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는 소리예요? 사실 이제 신장이 나빠진 정도에 따라서 당뇨의 나빠진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요. 지금은 신장이 중요한가 당뇨가 중요한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신장이 한 60%, 50% 된다. 신장보다는 당이 더 중요해요. 왜? 이걸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신장이 한 20, 30%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걸 갖다 잡아야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때는 신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 개의 질병을 갖고 있어. 이것이 서로 상호 작용을 하고 있으면 어떤 것이 더 중하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 기준은 신장입니다. 신장이 얼만큼 더 나쁘냐. 4기나 5기 됐으면 신장을 봐야 되고 3기 중반 위쪽이면 당뇨를 봐야 되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환자들한테 제가 설명할 때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맨날 선생님 먹지 말라는 소리만 하고 그럼 나 뭐 먹고 살아요? 라고 질문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먹고 살라고 한 말이 별로 없어서 이거 먹지 말고 대신 이거 먹어라 이런 건 했는데 먹어서 좋아지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먹어서 나빠지는 건 많고 그래서 콩팥병 환자분들이 슬플까? 이제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다 먹지 말라는 쪽을 많이 얘기했지 내가 먹으라는 얘기는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왜 그렇게 됐는가 보면 신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것들을. 근데 배설하는 기능이 떨어졌으니 무슨 음식이든 간에 먹고 나면 배설해야 될 찌꺼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지 말거나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만 자꾸 하게 되고 먹으라는 얘기는 좀 못했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이렇게 해서 드세요. 이렇게 해서 드세요. 그런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야채를 들면 이렇게 물에 담가다 뭐 시컷 드셔도 상관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도 주의사항을 잘 지켜가면서 음식을 아주 못 먹는 건 아니니까 드시면 그런 대로 자기 건강 지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죠. 근데 말은 우리가 많이 드세요 말을 잘 못하니 마음은 안타깝고 좀 미안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환자분들한테 라이프
저 생명에 크게 지장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어요, 저도. 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뭐 이 정도까지는 가지고 뭐 괜찮지, 좀 조심하면 되지, 아니면 약을 좀 더 쓰면 되지 하는데 가장 무서운 건 칼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염분.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큰 도전이 되고 있고, 그건 직접 뭐 생명과도 있지만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것도 연관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음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유, 좀 드셨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뭐 좀 먹었습니다. 머리를 걸쩍걸쩍 하는데, 그럼 어떻게 조심을 시킬까? 그러면 이제 영양사분에서 교육을 시키면 영양사분들이 몇 그램, 몇 등이 이렇게 막 설명하는데 한참 듣다 보면 나중에 짜증내고 도망서 가요. 교육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우리 영양사님이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즘 회식 몇 번 하세요? 고기? 이러면, 아유, 요새 뭐 일주일에 한 2번 하죠. 그래요. 그러면 한 번만 하면 어떨까요? 아유, 한 번 이렇게 사회생활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2번 하세요. 대신에 고기를 먹을 때 당신부터 먹지 말고 떠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먹으라고. 그럼 되겠습니까? 아, 그건 하겠대. 그래야 자기가 멋있어 보이니까. 그걸 이제 자기가 양보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술은 한잔 해도 돼? 꼭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세요. 제가 멋있게 그래요. 진짜요? 신박사 웬일이에요? 하세요. 자, 소주 한 잔 멋있게 짠 하시고 완샷 하세요. 대신에 물을 5잔 드세요. 술을 짠 하면서 같이 안 마시면 친구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물을 5잔 먹을 때 한 번도 아는 척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배가 불러갖고 술을 2잔 이상 못 먹습니다. 그러고 나면 희석도 되고 또 배가 불러서 못 먹고 그러다 보면 술 맛이 안 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술을 잘 줄이거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술 먹게 하는 신장내과 의사 처음이라고 아주 자기 경험상 처음이라 그러면 좋아요.